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 9번째 시간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연속적으로 메모리에 존재하는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주로 우리가 C++를 하는 과정을 보면 C 언어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하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C에서는 문자열을 다루는 객체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다루기 위해서 배열 포인터라든가 배열 등을 이용해서 캐릭터 배열 등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받을 때 문자열을 입력을 받을 때 개행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그노 함수라든가 입력 스트림에 남아있는 개행 문자를 없애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이그노 함수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약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C에서는 문자를 다뤘는데요. 그것을 C++ 객체 지향적인 언어이죠. 객체 지향적인 언어이다 보니까 문자열을 전담하고 있는 스트링 객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C보다는 C++에서 더 많은 그 편리성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문자열을 취급하는데 더 좋아졌다, 환경이 더 좋아졌다,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C++은 C를 확장한 언어로 C의 모든 기능을 다 그대로 수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에 따라서 약간은 불편하지만 나는 C에서 더 많이 익숙한 C에서의 문자를 다루는 방법을 취급하겠다. 또는 나는 좀 더 개선된 방법, 새로운 방법, C++에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하겠다. 라고 해서 아직도 그 어떤 문서를 보면 개발 문서를 보면 C에서 다루는 그 방법을 고수를 해서 작성된 문서를 흔히 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C++에서 어떻게 하면 문자를 좀 더 쉽게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지 C 언어의 스타일, C 스타일의 문자열의 방법과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첫 번째 C와 C++에서의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다음에 겟라인, 사이즈, 문자열에 접근하기 위한 인덱스 접근, 문자열 배열 등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와 C++의 문자열 비교입니다. 자, 보시면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은 C 스타일은 배열 또는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포인터를 hello, 그 다음에 s2 또 이렇게 월드라고 줬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객체 C에서는 객체가 없죠. 그래서 캐릭터의 포인터란 걸 이용해서 HELLO를 그 메모리 한 칸 한 칸에다가 캐릭터 1바이트에다가 다 채워 넣음으로써 즉 5바이트가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그걸 우리가 문자열로 취급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C 스타일로 할 때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문자열과 물자열의 덧셈 연산 같은 게 안 돼요. 그래서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헬로 월드 두 개를 같이 더할 수가 없고 각각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어서 이런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C++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다루어주는 객체, 전용 객체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링인데요. 스트링 객체를 이렇게 자료용으로 써주고 그다음 변수를 써주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를 묶어서 내가 마음껏 내가 쓰고자 하는 문자열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스트링 객체는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문자열을 다루는 편리하게 다루는 방법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덧셈 염산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S3죠, S3. 네, 잘못했네요. S3인데 S3하고 S4하고 그냥 더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더하면 돼요. 더하면 바로 이렇게 덧셈 연산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한번 예제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스트링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먼저 샵 include io 스트림을 include 해주고요. 자, 스트링 객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 include 해줄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링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언제나 쓰는 거 using namespace 써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만드는데요. 메인 함수의 반환은 int형 main void 해주고, 예. 자, 이 상태로 포맷을 정해놓고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 스타일로 문자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캐릭터형 자료형을 써주고 포인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1은 HELLO라고 제가 문자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또 하나 S2를 만들 텐데요. 얘는 한 칸을 띄고 월드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에서는 우리가 주로 문자를 다룰 때 이렇게 다뤘어요. 자,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C에서는 덧셈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써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헬로 월드가 연속적으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C 스타일이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우리가 배열을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C에서는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배열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6칸짜리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 또는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었죠.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출력을 해보면 결과는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SA 네,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항이면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또 해보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C에서는 배열이라든가 포인터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다룰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C++ 스타일로 문자열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에는 스트링 객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트링 써주고 그 다음에 변수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묶어서 내가 써주고 싶은 문자열을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서 월드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덧셈 현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해서 S3하고 S4하고 바로 더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는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번거롭게 뭐 포인터를 이용한다든가 배열을 이용하지 않고도 스트링 객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바로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C++이 더 편리하고 좋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스타일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스타일 객체를 이용해서 그 문자열을 취급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 자료형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의 변수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언부죠, 선언부. 변수 선언하듯이 똑같이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초기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화 변수처럼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거 문자열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마음껏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str 이렇게 해주면 바로 문자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변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레퍼런스죠. 그죠? 레퍼런스인데 변수하고 똑같이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변수도 우리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바로 초기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출력을 해보면 출력 결과물은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C++이 점점 발전하면서 C++ 버전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C++ 11, 14에서 표준화가 된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하나 있냐면 먼저 변화 써주고요. 변수명은 있어야 되니까 레퍼런스명은 있어야 되니까 인스턴스명은 있어야 되니까 요걸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중괄호를 칩니다. 중괄호를 치고 이 안에다가 내가 바로 그냥 입력할 문자열을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바로 이게 스트링의 그 선언과 초기화가 한 번에 된 결과입니다. 요거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대입 연산자 없이 그냥 중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결과물을 한번 찍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과 초기화 정상적으로 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문자열을 한번 비교도 가능한데요. 스트링 문자열은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str 4번이라고 해서요. 제가 좀 신식 방법, 신세대 방법으로 이렇게 초기화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 해서 똑같이 스트링 5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소문자로 이루어진 첫 글자가 소문자인 헬로우, 첫 글자가 대문자인 헬로우를 선언과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비교를 한 게 뭐냐면 두 개의 문자가 같은지 안 같은지 그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st4와 같다는 한다고 그랬죠. 연산자 할 때 우리 했던 내용입니다. 같으면 뭘 출력해 줄까요? str과 str5는 같다를 출력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같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else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같지 않다고 출력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다르죠. 엄연히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어떻게 같지 않다라고 출력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대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같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두 개의 문자열은 같은 문자열을 갖고 있다라고 명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장표로 와서 아까 여기였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공맹 문자를 포함한 문자 입력, getLine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C에서 뭔가 문자를 하나 입력받기 위해서 get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get이라는 함수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입력 스트림을 이용하고요. 출력할 때는 출력 스트림을 입력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보드에서 입력 받기 위해서 hello라는 글자를 우리가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입력 스트림으로 가서 프로그램 프로세스로 흘러 들어가서 데이터가 처리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입력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입력 스트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계획 문자가 하나 이렇게 추가돼서 들어갑니다. 추가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력 스트림을 거쳐서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도 이 계획 문자까지 같이 들어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는 요 계획 문자를 남겨두고 이렇게 헬로우만 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계속 입력 스트림에 남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계속 버퍼 쪽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오면 바로 그냥 얘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계행 처리가 바로 되고 그러다 보면 오류가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 버퍼를 깨끗하게 지워줘야 돼요. 입력 스트림 쪽에 있는 이 계행 문자를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사이즈가 100인 배열을 하나 캐릭터 배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input 스트링 해주세요. 스트링 그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명시해주고 get을 이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get을 이용해서 신 객체에 있는 get을 이용해서 S5의 배열에서 저장할 거예요. 그 사이즈는 100이고요. 이렇게 해서 받고 나면 이런 계획 문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꼭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그노라는 신 객체에 있는 이그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게 완벽하게 입력 스트림에서 뿅 하고 이렇게 지워져서 다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약간 불편하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계획 문자가 붙었고 이 붙은 것 때문에 나중에 또 내가 다시 이그노 함수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주로 get라인을 쓰는데요. getLine은 스트링 객체에 있는 멤버 함수이기도 하고 신 객체에 있는 멤버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input string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 객체에 getLine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사용 방법은 똑같이 되죠. S5에 100글자까지 됩니다. 다음에 S5를 출력해 보면 내가 입력한 글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이 되고 중요한 건 여기는 입력 스트림 버퍼 쪽에 계획 문자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을 줬는데 getLine은 그걸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계획 문자를 버려버리기 자동적으로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et과 getLine의 차이점인데 딱 봐도 어떤 게 더 편해요? getLine 사용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etLine을 이용해서 스트링을 처리하는 방법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좀 지우고 할까요? 조금 깨끗하게 지우고 자, 우선 뭘 해볼 테냐면 자, 입력을 하라고 그래서 input str 뭐 6이라고 먼저 해볼게요. 스트링 입력을 해주세요. str6에 대한 문자열을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명시를 해주고요. 스트링 str6을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입력받는 건 씬이었죠. 그래서 씬으로 한번 str6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받은 문자열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tr6는 str6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나서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면 자, 입력하라고 그러니까 HELLO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죠.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신 객체로 그냥 문자를 받았을 때 중간에 공백 문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칸 띄었어요. 이런 공백 문자가 포함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백 문자 뒤쪽에 있는 문자를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 손실되는 거죠. 이렇게 문자열에 공백 문자가 있을 때는 신 객체로만 문자를 받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 계획 문자가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그노로 해가지고 뭐 100글자 정도 해서 또는 그 버퍼에 남아있는 100글자 정도 문자가 있거나 또는 계획 문자가 있으면 다 날려버려라는 명령을 한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냐면 우리 캐릭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S 뭐 5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한 100개 정도 이제 그 입력을 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먼저 한번 배열로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서 똑같이 input string 예, 이렇게 해주고 자, 입력 받아야겠죠. 그래서 씬의 get을 이용해서 입력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받을 때는 어디에다 받을 거예요? S5에다 받을 거예요. 공간을 얼마나 받을 거예요? 100개 안쪽으로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S5 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S5 입력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S5 같은 경우에 S5는 공백 문자가 있더라도 누실되지 않고 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장표에서 봤듯이 좀 까다로운 게 있죠. 계획 문자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획 문자가 입력 스트림 쪽에 남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 다음에 뭘 줘요? 이그노 함수를 줘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런 처리가 좀 불편하죠. 그리고 뭐 선언을 해주고 뭐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 좋은 방법으로 스트링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nput string 스트링 객체를 이용하고 s 뭐 5일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다음에 입력을 받는 거죠. 자, getline이라는 신에도 getlin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스트링에도 getlin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에 있는 getline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쓰고 이 안에다가 입력받는 신객체와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서 저장할 변수명 인스턴스를 이렇게 써주면 바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예, 누실 됐고요. 그 다음에 누실 안 됐고 자, 이제 스트링을 이용하는 거 방금 이용한 스트링의 getLine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입력하시면 특별히 이그노 함수를 안 줘도 되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getLine만 써주면 그 안에 매개 변수로 신 객체와 변수명만 써주면 인스턴스 명만 써주면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문자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취향인데요. 신 객체에 있는 getLine을 쓰느냐 방금 제가 했던 예제처럼 그냥 스트링이 갖고 있는 getLine을 쓰느냐 그죠? 차이가 있는데 신 객체의 getLine을 쓸 때는 S5가 뭐였어요? 캐릭터 배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또 이용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반면에 스트링 객체에 있는 getLine을 이용할 때는 그냥
그 입력 객체 신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인스턴스 명만 넣어주면 돼요. 둘 중에 어느 게 편한지는 물론 이게 더 편합니다. 배열 같은 거 따로 안 만들어도 되죠. 그냥 스트링 객체 변수 하나 인스턴스명 선언만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고 처음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뭐 둘 중에 어느 게 더 편한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자꾸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 이게 훨씬 더 편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배열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장표로 와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스트링에 사이즈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즈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문자의 길이를 반환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6에 공백 한 칸 띄고 헬로 공백 한 칸 띄고 월드 공백 한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S6.size를 해주면 얘가 뭘 반환해 주냐면 이 전체 문자열의 크기, 길이를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백도 문자예요. 그래서 공백까지 다 카운트를 해서 총 13개, 13개 13을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사이즈 간단하죠. 반환 형태는 인트형으로 문자의 길이를 반환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열 인덱스 접근. 자, 이게 뭐냐면 S6에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포문을 이용해서 S6의 사이즈만큼 도는 겁니다. 반복이. 그래서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S7의 길이만큼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마치 이게 인덱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배열의 인덱스 형태를 빌려와서 우리가 하나씩 문자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쭉 있겠죠. 있으면 얘가 인덱스 처음부터 0,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쭉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차피 문자열은 스트링을 쓰나 어떤 걸 쓰나 결국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문자열은 메모리상에 연속된 문자로 이렇게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1바이트씩 갖고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로 접근을 하고요. 이런 걸 응용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010-1234-5678 우리가 웹사이트나 어디 공공기관에서 어디서 뭔가를 입력할 때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 대시 있죠, 빼기 대시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포문이 돌아가면 되겠죠. 포문이 돌면서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배열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쭉 다 출력을 해주는데 조건문을 하나 걸어줬어요. 만약 어떤 자리가 이렇게 빼기 대시이면 여기서 컨티뉴 뭐였죠?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실행하지 말고 다시 그냥 반복문 처음부터 실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빼기를 만났을 때만 출력을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010 빼기 123 빼기 5678이라는 문자열에서 빼기가 사라진 숫자만 남겨진 이런 그 결과물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전화번호도 이렇게 쓰이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중간에 대시가 하나 들어가죠. 그것을 제외하고자 할 때 이런 간단한 그 뭐 형식 그, 그 형식 정도를 공식 정도를 만들어 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까 근데 새로운 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자열은 어차피 우리가 C를 배울 때나 C++를 배울 때 문자열이 어떻게 메모리에 들어갈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결과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에 문자열 배열. 문자열 배열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문자 스트링도 하나의 자료형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반 자료형, 기본 자료형처럼 배열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요소인 배열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배열은 배열인데 문자열 배열이라고 합니다. 선언 방식은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폼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돌려보면 돌아가요. 똑같이 하나씩 검색, 인덱스 검색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뒤쪽에 있는 함수. 이 함수는 이 함수들 말고도 스트링 객체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별로 어려움 없이 쉽게 레퍼런스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서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이름이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문자가 어떻게 메모리에 들어가는지 다 캐릭터 형태로 배열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주소도 쭉 연속된 주소로 들어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C에서 이용했던 get, 다음에 C++에서 이용하는 getLine, getLine 같은 경우에는 C 객체에도 있지만 스트링 객체에 있는 getLine이 좀 더 쉬웠죠. C에 있는 객체, C에 있는 getLine을 쓰려면 배열을 또 선언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런 거 이렇게 쓰는 방식 등을 익혀두시면 굉장히 코드를 깔끔하고 심플하게 스트레스를 최저화하면서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